리스크와 리턴의 균형이 깨져 있는 이러한 사회 환경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바꾸자, 뭐 일어나자, 뭐 하자는 게 아니에요. 알자는 거죠. 알아야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의 정치 성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할게요. 저는 어느 양당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왜냐? 카레맛 똥이냐, 똥맛 카레냐, 이런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와서는 카레맛 똥이냐, 똥맛 카레냐, 둘 다 싫다가 저의 입장이고, 그리고 한쪽 당이라든지 이런 걸 지지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그래도 쟤보단 얘가 낫지, 혹은 얘는 뭔가 다른 것 같아 정도이지, 뭔가 그쪽이 정말 좋아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저의 정치 성향은 그래서 기술적 해결주의, 좋아. 기술 유토피아주의, 좋아요. 트랜스휴머니즘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의 정치 성향은 과학이 기술을 발전을 해서 뭔가를 사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을 할 것이다 라는 주의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환경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시간을 조금 더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시대 때 그 식민지 정치를 좀 더 완고히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경성제국대학이라는 대학교가 있어요. 이 일본의 제국주의의 필요에 따라 조선인을 통제하고 착취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한국인 입학생은 약 30% 정도로 여겨지죠. 그렇게 보도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 대학교가 현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서울대가 되죠. 서울대는 현재 한국 교육의 최고 대학교로 담당을 하고 있고, 서울대가 최고. 일제시대 때 부역을 하기 위해서 인력을 양성하던 그런 대학교가 아직도 남아서 최고의 대학교로 되어 있고, 일제시대 교육 그대로 국영수 그대로인 한국 교육이 학생에게 제시하는 최종 목표로 현재도 남아있는 것이 서울대학교죠.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면은 현재 한국의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삶에서의 최우선이 돈인 것도 우리 한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겠죠.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스웨덴 등등을 해가지고 여러 국가들에서 사람들에게 문의를 해봤을 때 뭐가 삶에서 가장 여러분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나요?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나라에서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한국 같은 경우는 뭐예요? 돈. 그리고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딱 하나만 꼽은 비율이 62%, 59%인데 질문이 뭐가 제일 우선이세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저 가족이요. 그 다음엔 직업이죠. 혹은 뭐 직업이요. 그 다음에 가족이죠. 저 돈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직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복수응답들이 있었었는데, 하나만 딱 꼽은 나라는 한국과 일본이 굉장히 높죠. 일본은 하나를 꼽았을 때 가장 높은 확률로 가족을 꼽았고요. 한국은 하나를 꼽았을 때 가장 높은 확률로 돈을 꼽았죠. 한국은 돈이 가장 중요한 나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한국에서는 오큐페이션, 직업에 대한 중요성이 없어요. 여기 보면은 딴 데는 2위, 3위 정도가 오큐페이션, 혹은 4위 정도가 오큐페이션, 직업이 들어가죠. 한국은 뭐예요? 돈이 1위예요. 직업은 필요 없다. 우리는 돈을 원하지 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한국인들은 대부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조사가 지금 그렇게 돼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물로서의 돈이 필요하지,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나의 자기 발전이라든지 뭔가 자아 실현이라든지 이런 건 중요치 않다. 나는 내 삶의 하이라키에서 이런 것들을 이루고 니즈 개념이 아니라 원칙 개념을 만들어낼 이러한 돈이 필요한 거다. 이게 사회에 깊숙하게 녹아져 있는 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처음 겪는 하락기가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 닥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바탕으로는 우리의 인구 구조를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 저출산 뭐 그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라 뻔한 얘기들 그런 겁니다. 할 필요가 없고, 우리의 한국인 평균 연령이 뭐예요? 44세예요. 44세 정도가 되면은 물론 화이팅 넘치고 열심히 살고 에너지 넘치는 시기임에 맞습니다만, 어때요? 44세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 봐봐요. 와, 막 청춘이고 막 날뛰고 막 새로운 걸 하고 싶어요? 아니면은 뭐 이제 좀 편안하게 좀 지내고 싶다, 나도 좀 안정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44세는 안정을 좀 이렇게 생각할 만한 나이입니다. 국가가 평균 연령이 44세라는 거는 이 나라 자체에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것보다 좀 안정적이고 싶어 하고, 좀 이제 건강한 라이프를 좀 가져가고 싶어 하는 단계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건강보험. 와우, 한국이 의료는 짱이지. 4년 뒤에 고갈. 4년 뒤 2028년. 이후 2028년에 건강보험료가 고갈이 되죠. 이때 무슨 상황이 벌어지느냐? 건강보험료가 고갈이 되면은 여기서부터는 우리는 감기약 타러 가면은 뭐 3,800원, 뭐 4,200원 이렇게 내죠. 미용실에서 머리 깎는 것보다 제대로 된 의료 교육을 받아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 선생님 만나는 게 훨씬 더 저렴한데 우리는. 근데 그것이 끝난다. 우리는 3,800원 내지만 사실은 건강보험료에서 나머지 걸 내주고 있었는데 그것이 고갈이 돼서 이제는 감기 한번 진단받을 때 2, 3만 원씩 내는 케이스들이 이때서부터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어디 수술을 했어요. 어디 째고 뭔가를 드러냈어요. 원래 우리가 내야 되는 돈은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몇십만 원, 몇만 원 수준에서 끝났었는데 그게 건강보험료가 마감이 되면서 우리는 이제 어마어마한 비용을 건강보험료로 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이라키 상에서 밑바닥이죠. 의식주에서도 식주 등등에서도 포함이 될 수 있고 그 위에 있는 건강, 그렇죠? 이 밑에 게 무너지면 뭐예요? 위에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까 봤었죠? 그렇게 되는 시스템의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존재한다를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경제의 3요소 가계, 기업, 정부라고 했는데 가계, 기업, 정부가 있는데 각각의 부채 규모 한번 봅시다. 가계 부채 주요 34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죠. 기업 부채 세계 주요국들 중에 5위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입니다. 정부 부채는 좀 낮은 편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가계의 부채, 기업의 부채, 정부의 부채도 만만치 않게 있는 수준인데 우리가 뭐 잘 사는 나라, 좋은 나라, 우리나라 경제 규모 뭐 세계 10위, 뭐 OECD 국가 다 빚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과연 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는 산업 성장 동력이 꺼져가고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서 반도체라든지 자동차가 진짜 잘해주고 있죠. 현재 너무너무 감사한데 어쨌든 산업 성장 동력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우리는 그것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고 처음 겪는 하락기 현재까지는 이것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이 우리 사회 환경을 이해하는데 세 번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니체는 인간의 성장 단계를 낙타와 사자, 어린아이로 구분을 한 바 있습니다. 낙타, 사자, 이런